또 한 축이 이제 선거에 나갈 사람들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제 비판한 내용 전해드렸는데 일단 그 내용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요.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아마 속이 수건동일 겁니다. 장동혁 리스크로 지방선거가 수도권에서 대패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지금 그 노선 변화를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25명의 구청장을 뽑게 되는데 그 후보들이 준비한 사람들이 속이 수검댕이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살일까요? 아니면 좀 실제로 좀 그렇다고 파악하세요? 일전에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면 안 된다. 이거 장동혁 대표가 요구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뭐 하자마자 그냥 뭐 반박을 했어요. 제명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면박을 당한 거죠. 그런데 제가 기사도 보고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오세훈만 저렇게 장동혁을 그만두라고 공격하고 있다. 예. 그 기사를 보고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면 왜 오세훈 시장만 저럴까? 일단은 다른 뭐 부산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요구하다가 지금 잠잠하잖아요. 박형준 시장이나 다른 분들은 뭐 공천에 크게 이상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오세훈 시장은 우선 본인 공천이 쉽지 않다는 거를 뭐 저 정도 정치했으면 좀 느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느껴서 그렇다면 느꼈다면은 어차피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면 왜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라 공격하느냐? 전 6.3 지방선거 이유를 보는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당권이요? 뭐 당권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와 어떤 뭘 같이 스크럼을 짜던 뭘 하든 간에 그런 걸 생각하고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예. 안 됐죠, 저 당이. 국민의힘이. 중요한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그 이유 생각하고 이거 하고 있으면 콩가루 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예. 좀 미안합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시장은 경선에서 패배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저는 것 같다는 경선도 못 갈 것 같은데요. 경선 자체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근데 경선을 물론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붙여서 상대가 이제 경선 내부에서 누가 네.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장동혁 대표나 이런 당권파들은 오세훈 시장을 경선에서 예전에 유승민 의원 경기도 갔을 때 네. 어떻게든 잘랐잖아요. 그리고 주저앉히려고. 뭐 네. 아니 실제 경선에서 몰려가가지고 김은혜인가요? 김은혜 의원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은 절대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확실하게 밟아놓고 잘라야 그 다음 6.3 이후에 지금 장동혁 대표도 방송 보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6.3 지방선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 나경원 의원이 지금 경쟁자죠. 나경원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죠.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페북에도 글을 썼지만 눈이 와도 다시 햇빛이 비치면 눈이 녹는데 그 가운데 각자 자기 할 일들 하는 게 먼저 아닐까. 오늘 뭐 오 시장도 와서 당대표 비판하고 하는데 각자 자기 일 먼저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의 얘기 충분히 저도 현역 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네. 현실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하는 데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 시장의 입장은 뭐 이심전심은 이해하지만은 네. 오 시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만은 할 수 없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해는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나경원 의원은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을 위한 빌드업 차원의 해석. 그러니까 한민수 의원님은 네. 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컷오프하거나 잘라버렸으면 좋겠죠. 그건 다시 말하면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어려운 선거예요. 지방선거지만은 네.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라는 걸 반증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자기 경선에서 떨어지고 어려울까 봐 저런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당내에서 저는 장담하거나 오세훈 시장 외에는 경쟁력 그만한 경쟁력 후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 오세훈이 공천받아서 나가더라도 제가 보건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대로 가면은 당이 장동혁 이 대표 체제로 이런 노선으로 가면은 어렵다라는 걸 절감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권 민심을 대변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서울시장은 어떤 자리냐 하면 수도권 전체 선거를 이끌어가야 될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예요. 네. 서울시장 후보가에 따라서 다른 구청장들, 시의원 또 경기도까지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 시장이 그 얘기예요. 사실은 물러나라고 한 거는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야 장동혁 이 지도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제는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로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네. 내가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라는 거다. 그럼 변화가 뭐냐? 윤어게인하고 확실하게 절연해라.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부정선거론자들과 절연해라. 그렇게 해서 수도권 민심의 폭넓은 민심으로 다가가는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지 뭐 오세훈 시장이 뭐 경선에 질까봐 했다. 또 지고 난 후에 당권을 지고 나서 무슨 당권이 있어요. 지고 나면은 다음 미래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되는 거죠. 선거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기기 위한 그만큼 수사다. 이 수도권의 민심 우리가 어렵다. 당이 네. 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대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 이제 반박을 해야 사실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민수 의원이 분석하신 그 내용은 이제 이걸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당내 역학까지 고려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저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건 권영진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선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본선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그 천하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하면 오세훈 시장으로 떠오를 만큼 안정감을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인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후보하고 이렇게 대입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도 사퇴 요구를 한 다음에 저도 이제 그 측근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왜 이렇게 강한 주장을 했느냐 했을 때 답답한 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발 여론조사에서 10% 안쪽으로만 들어가게 해줘라 당이.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근데 10%가 벗어나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선을 생각하면 당이 이대로 가서는 답이 없다는 절박함에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나 절윤을 못하는 윤핵관과 절연을 못하는 장동혁 지도부와의 차별성을 계속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땐 맞다고 봐요. 10% 안에만 있으면 자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부 캠프 이야기는. 근데 10%가 자꾸 벗어나니까 그러면 당을 때리고 당을 각을 세우고 당과 차별을 해야 경선이 돼가지고 후보가 된 다음에 본선에 세울 만하다는 거거든요. 캠프에서 지고 있다는 말하기 쉽지 않은데.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요즘에. 예, 한번. 두 분께서 저의 객관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셨으니까 근데 한번 보시면 나중에 보시죠. 지금 장동혁 체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순순히 공천을 줄지 저는 끝까지 애를 먹이거나 자르려면 자르는 데까지 최대한 애를 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쟁력 얘기하셨는데 저도 뭐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오세훈 시장이 또 우리 방송 보면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로 규정하면은 무능 오세훈입니다. 횟수로 따지면 이번에 5선 도전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갑자기 선거운동을 손대는 일만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무슨 오세훈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 전혀 근거가 없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 두 가지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2번 부정선거 음모론자와의 단절. 안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받아줄 것 같으면 한동훈 제명했겠습니까? 잘랐겠어요?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명분을 쌓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박 의원님도 고성국 TV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뭐 고성국 고성국 TV가 TV 뭔지도 논리. 모릅니다. 제가 고성국 박 의원님 TV가. 짧게. 예. 근데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의 최근에 이제 저런 입장을 보면서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늦은 거 아닌가. 그동안에는 굉장히 온건하게
대화를 통해서 정치적 해결점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촉구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예.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그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도 남았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막상 이제 제명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입장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오 시장은 지금 여러모로 쫓깁니다. 당 안에서도 쫓기고 당 밖에서도 쫓기고. 저 입장 표명을 보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당으로 치르겠다는 게 아니고 오세훈으로 치르겠다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입장을 정하면 딜레마가 있어요. 그럼 당내 경선이 힘들어집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윤호개인 세력이나 어쨌든 강성 그 지지층들이 서울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또 반대의 결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사이에서 저는 그동안에 오세훈 시장이 오락가락 하느라고 갈피를 좀 못 잡았던 면이 있다고 보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면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지금도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 면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장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요. 아무리 오 시장이 5선을 하고 예. 인지도와 관록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앞서 있다고는 하나 저게 개인으로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선거고 그런 선거의 위상을 예. 이 유권자들도 부여하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급 선거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불화한 상태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저는 그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